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 카페 코코이 시각교 천년이라고 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어, 오늘 그 시간은 지금 우리나라 장이 그 지수가 많이 이제 빠진 그런 상태인데요. 시장 상황도 좀 체크해가면서 왜 폭락이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빠졌어요. 보시면 잠깐만요. 어, 2000 보면 26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예요. 2600포인트에서 지금 2300포인트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고점 3300포인트에서 지금 조종은 작년에 7월 달부터 해서 계속 조종을 계속 받다가 이번에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빠졌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으로 빠진 것보다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의 공포로 인해서 많이 빠진 그런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만약 금리 인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 장도 우리나라 장만큼 이게 폭락이 와야 돼요. 근데 다른 나라 장은 이렇게 폭락이 안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 일단은 미국 지수를 봐드리겠습니다. 해외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해외 지수를 보시면 여기 나스닥이 있어요. 나스닥 있죠.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금요일 날에도 지금 3%나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유럽 국가나 이제 미국장 그리고 중국장은 이제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다른 장도 보면 거의 행보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장만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나라 장도 좀 봐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 장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수를 보면 일본 거를 봐드릴게요. 일본 장도 보시면 이렇게 행보하는 장이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어요. 28,000포인트에서 3월 달에 빠지고 나서 지금 25,000포인트 이 부분을 계속 이제 행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빠졌다기보다 좀 빠지긴 했죠.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계속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일본 정도. 그렇게 심하게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 장. 근데 다른 나라를 보시게 되면 또 봐드릴게요. 이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신한증권 투자는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검색이 좀 약간 느려지는데요. 다시 어느 나라를 볼까요? 상해 지수를 볼까요? 상해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중국장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빠졌다가 5월달에 이렇게 계속 조정받고 3,700포인트에서 계속 조정받고 2,800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쵸? 빠진 모습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 또 다른 장을 좀 봐드릴까요? 보시면 페이지 수 보시면 어디 걸 봐드릴까요? 베트남 아시아만 봤으니까 아시아 미국 이렇게만 봤죠.
그러면은 다우지수는 2주장이고 니케이 세계지수를 좀 봐드릴게요. 세계지수 좀 걸려요. 뉴질랜드 좀 약하죠. 유럽 국가, 영국 국가요. 대만, 멕시코, 유럽, 대만, 브라질, 스웨덴을 볼까요? 스웨덴 지수는 조금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인데, 심하게 안 빠졌죠? 스웨덴. 그리고 심하게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랑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빠졌는데, 또 다른 나라를 보면, 세계 지수를 보면, 바로바로 검색이 안 돼요. 신한은행 투자가. 지금, 바로바로 검색이 되는 건데, 검색이 쉽지가 않아요. 대만, 대만 있고, 덴마크 있고, 러시아 있고, 멕시코, 벨기에. 벨기에도 이렇게 심하게 안 빠졌죠. 조정 오긴 했는데, 심하게, 이 기간 동안 심하게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심하게 안 빠졌죠. 심하게 안 빠졌죠. 쭉 빠지다가, 조정 좀 오다가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잖아요. 벨기에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장만 이렇게 심하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장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좀 덜한데 우리나라 장만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어떤 우려로 이제 빠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개인들의 공포심이 굉장히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코스닥을 보시면 국내 증시 코스닥을 국내 증시 업종으로 가야죠. 코스닥을 보시면 음, 코스닥은 굉장히 심하게 빠졌어요. 거의 900포인트에서 몇 포인트죠 이게? 714포인트까지 빠진 모습이에요. 900포인트에서 굉장히 심하게 낙하 속도가 계속 빠졌잖아요. 다른 나라장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금요일날 다행히 또 반등이 나왔어요. 다행히 금요일날 다행히 반등을 나와주면서 어 이제 더 금요일날 더 빠질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안 빠지고 반등이 나왔죠. 강하게 5% 이상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 장은 진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그 공포감에 매도를 많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차트가 박살 났을 때 개인들은 더 매도를 한다는 걸 이런 행동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 지금 개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또 들어오면서 어 물론 좀 많이 그 매도를 했어요. 그 6천억 정도 6월 24일 금요일장 6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이제 매도를 하다가 계속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했는데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천억, 2천억, 3천억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외국인들이 그 뭐 팔 때도 있고 개인이 팔 때가 있었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살짝만 건들면 개인들이 많이 흔들려서 그 공포감에 다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 매매가 또 들어왔었잖아요. 반대 매매가 또 공포감에 이제 반대 매매도 들어오기 전에 개인들은 이미 그 행동을 취했죠. 반대 매매가 이제 들어올 거니까 차라리 조금이라도 건지자는 그런 심리로
이제 미리 이제 신용 융자금을 가지고 있던 그 개인들이 미리 이제 매도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진 건데요. 그 개인들이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개인들이 개별 종목을 보시면 거의 이제 90% 이상이 개인들이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5%에서 10% 정도뿐이 안 돼요. 살짝만 건들면 무너지는 게 또 한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제 개별주라든가 이제 테마주 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날그날 그 들어오는 수급을 좀 많이 사람들이 많이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잘 맞지는 않아요. 테마주나 개발주 같은 경우는 잘 맞지 않고요. 물론 이제 체크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종목별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전체적으로 이제 잔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잔고율과 그날그날 들어오는 것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별에서는 개인들이 사고 있는 걸로 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뭐 이렇게 샀다고 나오잖아요. 그쵸? 6월 20일 날 보면 3천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한 걸로 나오는데 순매수죠. 순매수가 그러니까 매도가 4조 그리고 매수가 4조 4천억이 되니까 3,700억이라는 돈이 순매수로 잡히면서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4조나 팔았어요. 개인들이.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와서 사긴 했지만 조금 더 사긴 했지만 개인들의 매도도 어마어마하게 강했다는 거 이게 보여주시죠?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날도 매도량이 3조 6천억이에요. 6월 20일 날. 그렇죠? 매도량이 4조 6천억. 그렇죠? 4조 6천억. 매도량이 어마어마했어요. 5조나 되는 적도 있어요. 5조. 순매수는 1,500 정도 되는데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이제 매도한 양을 이제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손절을 했다는 거예요. 손절을 엄청나게 쳤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 공포감에 더 매도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공포량에 개인들이 이제 계속 주가가 빠지니까 차트도 무너지고 더 빠질 거라는 그런 우려에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미국 나스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장만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개인들이 언론에 너무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교육률도 엄청나게 좋은데도 보면은 언론들한테 많이 쏘가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런 거죠. 국민들, 주식 투자하는 그런 국민들이 언론에 쏘가서, 그러니까 언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때 언론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음, 요번에 0.75% 0.75% 자이언트 스텝 0.5% 올린다고 미국 연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나서 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때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다 올랐죠. 우리나라 장도 올라고 미국 장도 올랐는데 그 다음날 또 빠졌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계속적으로 빠졌었는데 0.75% 언론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출을 받은 사람, 신용을 받은 사람, 대출 융자를 받은 사람, 아파트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이제 아파트는 한 채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한 3% 정도 되는데
대출금리가 한 3% 정도 되는데 3%면은 1억에 3%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30만 원. 근데 이게 대출금리가 30만 원 맞나요? 3%면 30%면 3,000원. 300만 원이죠. 300만 원. 3%면 1년 이자가 300만 원이에요. 근데 3%가 좀 넘어요. 대출금리가 3%가 좀 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출금 계속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계속 올리게 되면은 이게 그 300, 이자가 300만 원이었던 게 500만 원 되고 600만 원 되고 700만 원까지도 될 수 있다. 그리고 1억만 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융자를 예를 들어서 2억, 3억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일단은 주식부터 매도를 하자. 주식부터 매도를 하자. 이런 심리에 의해서 이제 공포감이 더 시장에 공포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 지금 시장은 어떤 악재로 빠진 것보다는 뭐 악재도 있었지만은 그 악재성보다는 개인들의 뭐냐 공포감에 굉장히 그 좌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정말 이런 거 보면 손절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 좀 안타까워 죽겠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뉴스를 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주식시장에서는 뉴스는 다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잘 모르면 뉴스를 안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손절을 하신 분은 손절 안 하시고 이제 주식을 이제 뭐 30%가 빠졌든 보통 이제 개인들이 종목들 보면 지금 이 폭락장에 보통 30%에서 40% 정도 빠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종목들 보면은 3, 40% 정도 빠졌는데요. 3, 40% 정도는 웬만하면은 저는 회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도 제가 손절을 안 했어요. 코로나 2020년 코로나 때도 3월 달에 폭락이 왔잖아요. 그때도 저는 손절을 안 했는데요. 우리 회원들도 손절을 안 했어요. 다 올라갔어요. 다 회복하고 더 올라갔어요. 더. 그래서 뉴스를 보다는 내가 멘탈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금요일부터 이제 반등장이 시작돼 있으니까 월요일장도 반등이 좀 강할 거라고 좀 보고요. 지금은 손절하는 것보다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잘 인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폭락 왔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는 거는 폭락 올 때 시장이 빠진 거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골이 깊으면 산이 이렇게 골이 이렇게 깊잖아요. 골이 깊으면 산도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때도 2020년도 그쵸? 2020년도에 이제 폭락장이 왔죠. 근데 지수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쵸? 지수가 이만큼 올랐어요. 코스닥 지수가 419포인트까지 빠지다가 코스닥이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863포인트까지 쭉 올라가다 잠시 이제 조정 주고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그 시장이 빠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어, 굉장히 반등력도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웬만한 종목은 다 회복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웬만한 종목 아무 종목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보통 어떤 종목을 볼까요? 두산? 어, 어떤 종목을 볼까요? 잠깐만요. 단신 종목에서 보시면 VIP 종목은 안 되고, 음, 아무 종목이나 볼게요. 뭐 3위 갖기? 아무 종목이라도 3위 갖기도 보시면 2020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간에 사신 분, 그러니까 폭락 전에 사신 분이에요. 고점에 사신 분 말고 고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샀다고 칩시다. 여기에 샀다고 치시고 전화가 오는데 잠시 나중에 좀 전화를 받을게요. 어, 지금 10시가 넘어가는데 지금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뭐 회원분 같아요. 저랑 같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회원분인데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주고 있고 저도 도움을 받고 있고 이제 도움을 저도 주고 있는 그런 분이 전화 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어, 그래서 보시면 좀 크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좀 여기가 좀전 직전 요 구간에 사신 분들은 다 회복되잖아요. 그쵸? 전부 회복되죠. 요 구간에 사신 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회복된다. 그쵸? 뭐 물론 1년 이상 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3회 갖기 말고 또 다른 종목을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신한주주를 볼까요? 신한주주도 이렇게 폭락이 왔죠. 폭락이 오고 나서 폭락이 왔어요. 이렇게 폭락이 왔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됐죠. 신한주주도 그렇고 뭐 솔리드도 볼게요. 솔리드도 어, 솔리드도 이렇게 보시면 3월달에 폭락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쵸? 솔리드 그쵸? 3월달에 폭락하고 나서 이렇게 갔고요. 그, 어, 대성산업 볼까요? 대성산업도 예를 들어서 웬만한 종목은 다 이제 2020년 이렇게 폭락 오고 나서 다 회복이 되지 않겠죠? 전부 회복이 되죠. 웬만한 종목은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 진짜 그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해서는 회복이 돼요. 웬만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종목 개별주 제가 그 2020년도에 그 샀던 종목이 SNS텍이에요. 2019년도에 샀던 종목이죠. 2019년 사갖고 2020년 계속 끌고 갔던 종목인데 SNS텍 지금은 뭐 팔았습니다. SNS 팔았는데 보시면 작아서 좀 안 보이죠. 이렇게 3월때 이렇게 폭락이 왔단 말이에요. 2만원 대까지 갔다가 만원대 샀어요. 이렇게 만원대 샀는데 2만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폭락이 왔거든요. 12,000원까지 폭락이 오고 나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손절하면 안 되겠죠. 크게 가는 종목은 이렇게 폭락이 와도 손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절하면은 다시 사야 되는데 보통 다시 사지를 못해요. 개인들이.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은 다시 올라가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다시 회복된다는 거 믿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어, 이 시간까지 들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시면 코코이슈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 어떻게 오시냐면은 예전에는 네이버 카페에서 코코이 쥐카페 치면 나왔는데 네이버에서 이 카페를 치세요. 카페를 치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카페를 치시면 됩니다. 치시고 여기다가 코코이 쥐카페 코코의 주식카페 코코의 주식카페 이렇게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와요. 코코이 쥐카페 카페가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그냥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핸드폰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네이버 카페를 치세요. 핸드폰에서는 그냥 네이버 카페를 치시면 카페를 치시고 카페를 치신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그 검색란에서 코코의 주식학교를 치시면 됩니다. 코코의 주식학교 이렇게 치시면 카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카페 그에서 이제 많이 댓글 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간간히 이제 진짜 좋은 종목을 추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오셔갖고 무료 추천도 받아가시고 복구도 하시고 계좌 복구 하셔야 되잖아요. 계좌 복구 물론 가지고 있던 종목은 손절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반등 온 다음에 손절해도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가는 종목을 잘 잡아놔요. 그래서 가는 종목 보통 이제 5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물론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되고요. 뭐 1년, 2년 정도 이제 길게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면 아주 그 어떤 종목은 뭐 200%, 300% 가는 종목도 있고 뭐 짧게는 뭐 30%에서 50%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서 진짜 이번 기회는 저는 이제 이렇게 폭락할 때 저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만 빠지고 다른 나라는 안 빠지는가 계속 생각해 봤더니 개인들의 공포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상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손절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은 웬만한 종목은 다시 올라간다는 걸 믿으시고 잘 이겨내신다고 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